네, 오늘은 계산주의 마음이론의 이제 하위로 들어가 있는 관점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고전적 계산주의, 클래시컬 컴퓨테이셔널리즘인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인간의 마음을 보편 튜링 기계로 생각을 해서 인간의 두뇌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인간의 마음을 보편 튜링 기계로 생각해서 심적 상태나 심적 속성 그리고 그것의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정확히 같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이나 아니면 크롬이나 아니면 뭐 노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소프트웨어라고 간주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인간의 두뇌가 바로 하드웨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어떻게 하드웨어에서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튀어나오냐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런 애쇼의 그림과 같은 레벨의 역설 차이 같은 것이 마치 그러한 새로운 레벨에 갖는 것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류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서 계산 과정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한한 수의 규칙들이 유한한 수의 기호들에 적용돼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호 조작 과정이다. 계산 과정은 기호 조작 과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형식 논리적인 추론이라는 것이 유한한 수의 추론 규칙들을 가지고 유한을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형식 논리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논리적 추론 과정도 결국에 계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기호 조작 과정에 지나지 않거든요. 네, 이때 이제 언어학의 관점에서도 어떤 통사 규칙이 존재하는 걸 받아들이면 의미론적 규칙들 또한 존재하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때 자연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과정 또한 이 고전적 계산주의는 어떤 계산 과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다만 고전적 계산주의에서는 계산이 요구되는 기호와 기호 법칙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소프트웨어가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네. 어쨌든 고전적 계산주의의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 그림을 뭔가 디자인하는 관점은 어찌 보면 오른쪽과처럼 약간 하드 코딩과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인간의 마음을 형식화해서 그것을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컴퓨테이셔널 티어리 오브 마인드 중에서도 클래시컬 컴퓨테이셔널리즘의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연결주의 마음이론 커넥셔니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관점은 마음과 인공신경망이 매우 유사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즉, 앞서 이제 고전적 계산주의에서 인간의 마음을 보편 튜링 기계로 생각해서 어떤 인간의 마음의 작동 방식을 형식화하고 그것을 기호를 찾고 기호의 조작 과정도 찾아서 그것들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유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를 따라해서 그 인간 두뇌의 모양을 따르면 그 모양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인간의 마음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연결주의 자체가 계산주의가 맞는지조차 사실 조금 논의가 있지만 어느 정도 기호와 규칙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호와 규칙을 조금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떠한 규칙으로 어떠한 기호를 가지고 계산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계산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비교를 하자면 고전적 계산주의는 논리적 추론이나 문장의 통사적, 의미론적 구조 분석 등의 수행 과제 수행에 관점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인간의 고등적인 사고 능력에 굉장히 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동물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논리적 추론 과정이나 예측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와 달리 연결주의는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처럼 어떤 우리의 기호하기 불분명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 사이에 규칙을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조금 우리한테는 좀 자연스럽고 다른 동물들한테도 가능한 그런 저등적인 사고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주의는 인간의 그런 논리적 추론 과정이나 문장의 통사적, 의미론적 구조 분석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설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인공신경망과 두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인공신경망은 각 노드,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을 노드라 부르고 이 점들 사이에 있는 것들이 연결인데 이 노드 연결에 부여된 가중치가 흥분성에서 억제성 또는 그 반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두뇌에는 흥분 시냅스와 억제 시냅스가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기능을 조금 더 인공신경망이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신호 또는 정보가 양방향으로 이제 흐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티어리 마인드, 계산주의 마음 이론에서 인간의 지능과 심리 상태에 대한 이론으로서 최근에는 이제 계산주의 마음 이론이 고전적 계산주의와 연결주의의 두 입장을 모두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전적 계산주의는 하이 레벨 프로블럼,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를 푼다든지 논리적인 추론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요. 대부분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고전적 계산주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와 반면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고 쉬워 보이지만 기계한테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어 어떤 사물을 짓고 이동시킨다든지 그 정교함을 요한다든지 내지는 언어를 좀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인식한다든지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로우 레벨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고 연결주의가 굉장히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계산주의 마음이론의 관점을 장점만 섞어서 새로운 더 좋은 설명 이론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연결주의 관점에서 그런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것이 정말로 인간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언어 수행 능력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드는 게 가능할까?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이제 어, 굉장히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널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게 인공지능 그 뉴럴 네트워크를 차용한 게뭐 굉장히 잘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문제 양식이 조금만 바뀌더라도 굉장히 문제를 풀기 어려운, 풀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맞이합니다. 이걸 이제 덜하다, 애들이 무디고 좀 멍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결주의에서는 거기서 만든 알고리즘이 굉장히 좀 문제 특화되고 잘 해결하는 반면 좀 멍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적 계산주의는 말 그대로 하드 코딩이기 때문에 기호화하기 힘들거나 형식화하기 힘든 문제는 조금 접근하기 자체가 어렵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의 철학적 토대는 형이상학적으로 비현실 물리주의, 본성에 대한 이론, 기능주의, 기능에 대한 이론, 계산주의 마음이론. 그리고 그 계산주의 마음이론은 다시 고전적 계산주의와 연결주의로 나뉘어서 그 두 개의 장점을 어떻게 섞을 것인가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잠깐 빠르게 마치고요. 제가 추천하는 영상 자료를 보시고 주어드리게 된 과제를 열심히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